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하면서 박사과정 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이고요. 많은 분들이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박사과정을 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 힘이 되거나 아니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18년도에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었고요. 18년도에 할 때 저희 첫째 아들이 3살? 16, 17, 18. 네, 3살인가 4살인가 3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저는 코스웍을 2년 만에 끝냈습니다. 이제 럭키했죠, 굉장히. 그래서 코스웍을 끝내는 것도 이제 좀 짧게 막 집중을 해가지고 18년도에 1, 2학기에 3과목 다 듣고, 그리고 19년도 1학기에 3과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2학기에는 이제 한 과목만 남았어요. 이제 10과목을 3학점짜리 10과목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년도 2학기에는 이제 한 과목만 남았었고요. 그래서 19년도 2학기가 돼서, 그러니까 4학기 차였던 거죠. 그때가 돼서는 조금 널널하다면 널널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 2학기 시작하는 9월에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아들 한 명 있었던 셈인 거고, 이제 마지막 학기에는 아들이 둘이 됐지만 갓난아기 하나랑 이제 4살 5살 된 그 이제 첫째 이렇게 있었던 거죠. 사실 뭐 육아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육아도 잘하고 박사과정도 뭔가 잘하고 그냥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 두 개 다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육아는 거의 참여는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 영상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하면서 박사과정을 해가지고 육아 그리고 박사과정 이렇게 다 했었어요. 뭐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뭐 일과 박사과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도 또 제가 더 준비하려고도 하는데, 뭐 육아를 했을 때 일단 육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잘 못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회사 끝나고 나서 반차를 쓰고 막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회사 끝나고 나서 좀 밤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수업을 듣고 오거나 뭐 좀 논문을 쓰고 오거나 과제를 좀 같이 스터디를 하고 오거나 연구실 분들하고 만나서 공부를 하고 오거나 하면은 이제 집에 오면은 뭐 10시, 11시가 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첫째는 이제 잠자고 있을 시간이니까 저는 그냥 뭐 첫째 얼굴을 퇴근하고 나서 못 보고, 그리고 이제 또 과제가 계속 매주 있잖아요. 과제를 해야 되니까 12시, 1시, 2시까지 막 또 과제를 합니다. 과제를 매주 막 그렇게 해 나갔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잠을 자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새벽에. 그러면 이제 애기 볼 시간이 일주일에 며칠 되지 않아요. 뭐 아침에 새벽 일찍 나가고 이제 밤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육아를 거의 못 하는 거죠. 평일에 육아는 거의 못 하다시피 했고, 주말에 좀 같이 뭐 문화센터에 아기를 데리고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18년도 초에 박사과정 시작하면서 와이프가 문화센터를 강제로 등록해 버려가지고 그때 제가 문화센터를 첫째를 데리고 막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와이프는 이제 그때 다른 일을 또 하기도 했고 주말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육아를 뭐 주말에 좀 도와주거나 뭐 그런 동참하거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일에는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난 다음에는 조금 나았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마지막 4학기째에는 이제 한 과목만 들었다고 했었고, 한 과목도 이제 지도 교수님 수업이어가지고 이제 한 과목도 조금은 좀 마음 편하게 했었고, 물론 논문지도 때문에 매주 이제 학교에 가는 그날 교수님하고 또 수업 이후에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논문지도도 받고 이러면서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 늦게 오긴 했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한 주 동안 그래도 아이들이랑 주중에 좀 같이 보고 목욕을 제가 저녁에 시킨다든지 같이 좀 놀아준다든지 뭐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제가 22년 8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년, 21년, 22년 8월까지 이제 3년, 2년 반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20년, 21년 다 코로나여가지고 이제 학교 거의 못 갔고요. 학교는 거의 한 번도 거의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수님하고도 줌으로 논문 지도가 대체가 되고 이제 좀 굉장히 지루한 시간들이 많이 지났었죠. 그러면서 집에서 일하는 것도 재택으로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뭐 일도 아닌 육아도 아닌
공부도 아닌 뭔가 이런 다 짬뽕 돼버린 뭔가 그런 삶을 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논문 쓰기 직전에는 사실상 거의 육아는 못했었는데 육아는 그래도 재택을 하면서 주중에 계속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서 보내면서 육아를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냥 주중에 같이 집에 있으면서 같이 애들하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항상 같이 시간을 보냈고, 참고로 마지막 한 학기, 논문 쓰는 마지막 한 학기에는 애기들하고 거의 놀질 못했고, 사실상 노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 나중에 또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박사과정을 한다라는 어떤 남편의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하다.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하다. 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육아를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공부를 하려고, 학위를 따려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가 무조건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애기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애기 키우는 것도 중요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도 애기들하고 놀아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박사과정이 한 학기, 두 학기, 1년, 2년 이렇게 좀 늦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도 같습니다. 네, 일과 가정이 아니지, 이제 학위와 가정을 둘 다 따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두 번째로는 약간의 시간적인 희생이 저도 있었겠죠. 네, 저도 있었을 것 같고, 시간적인 희생이 좀 있다면은 육아와 박사과정을 다 하는 게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리고 또 끝났다고 이런 말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못할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박사과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니면 또 그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특히 저 같은 남편된 입장인 분들이 있다면은 그 과정이 고된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중에 좀 울컥해지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또 그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으로 또 있을 수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또 남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둘 다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잘해주면 됩니다. 아내에게 잘해주면은 아내가 또 이렇게 또 응원도 해주고, 아이들 또 대신 또 더 잘 시간을 내주면서 놀아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가정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하면서 육아하는 게 못할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고로 예전에 아는 박사님은 임신하신 상태에서도 박사과정 수업을 다 들으시고 출산하시고 논문까지도 막 다 쓰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남편들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주절주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요지는 박사과정 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다, 육아하면서도 박사과정도 할 수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제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